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세법 제39강 양도소득세 부분의 10년 양도소득금액 17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 과세표준 다 양도소득세액을 결정하는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저번 시간에 배운 거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자, 양도소득세는 기본 양도 차익을 갖고 하는데 자, 처음에 내가 실제로 양도에서 받은 금액이 있다면 실지 거래가액, 실지 양도가액 다 같은 말입니다. 자, 실지 양도가액으로 표기하겠습니다. 내가 실제로 양도한 가액이 있어요. 자, 실지 양도한 가액. 여기서 빼줘야죠. 내가 그 자산을 취득할 때 들어간 돈이 있다면 필요경비라고 합니다. 필요경비. 자, 필요한 경비. 이 필요경비는 뭐가 들어간다? 실주를 취득할 때 들어간 돈. 실지 취득한 가액이 있었고, 실지 취득가액.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플러스 자본적 지출액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양도비 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양도비 등. 자, 이런 것들 다 필요경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지 양도가에서 필요경비를 빼주면 그것이 바로 뭐다? 양도 차익이라고 그랬습니다. 양도한 차익. 자, 이 양도 차익을 기준으로 이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양도 차익이 발생하면 이 양도 차익에 대해서 내가 해당 자산을 오랫동안 보유했어요. 그걸 장기 보유했다 그럽니다. 그러면 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왜? 빨리 사서 빨리 판다는 얘기는 부동산 투기를 할 요건이 되지만 오래 보유한다는 얘기는 투자를 한 거예요. 또는 살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내가 살기 위해서 산 거니까 봐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기 보유한 경우에는 특별히 공제해준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요 금액을 공제니까 빼준다는 얘기죠. 이 공제액, 장기 보유 특별 공제액을 빼주면 뭐가 나온다? 바로 양도소득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양도소득금액. 소득금액. 자, 여기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액 또는 요걸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장기 보유 특별 공제액은 공제 금액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둘로 나뉘어요. 자, 이 어떻게 하나는 일반적인 자산으로 나누고 일반적인 자산, 뭐 토지, 건축물 다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1세대 1주택. 요거는 특별하게 더 공제를 많이 해주겠다는 거예요. 1세대 1주택. 자, 그러면 일반적인 자산은 토지나 건물을 말하고 1세대 1주택은 주택이니까 딱 한 경우니까 얘기 따로 말씀 안 드려도 됩니다. 근데 그러면 이걸 딱 보니까 아하, 장기 보유 특별 공제액을 받으려면, 특별 공제를 받으려면 조건이 있구나. 어떤 적용받는 대상이 있구나. 그게 첫 번째, 등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등기. 근데 이 등기로서 토지와 건물, 장기 보유를 해서 특별 공제를 받으려면 토지와 건물로서 일단 등기가 돼야 돼. 두 번째는 장기 보유를 해야 돼. 자, 장기 보유 그 기간이 몇 년이나? 3년 이상이더라.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지. 3년 미만이면은 혜택이 없다. 설사 토지와 건물을 등기해서도 2년 만에 판다면은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더라. 이 얘기입니다. 이게. 자, 그리고 이 보유 기간은 3년이라고 그러는데 이 보유 기간의 기준은 자산 취득일부터 양도일이에요. 양도일. 자, 이 취득일부터 양도는 취득시기, 양도시기죠. 즉 자산의 대금 청산일, 취득할 때 대금 청산한 날부터 양도할 때의 대금 청산일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고. 그러면 양도 자산은 만약에 배우자로부터 내가 증여를 받았다면 증여받아서 5년 이내에 파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그날이 기준이 아니라 증여한 사람이 취득한 날이 기준이에요. 그러면 기간이 더 늘어나겠죠. 봐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증여의 경우에 5년 이내에 내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 즉 증여받은 사람이 아니라 증여자의 취득일, 증여자 취득일을 기준으로 한다.
자,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한테 이전해 주는데, 자, 남편이 2년 보유했어요. 자, 2년 보유. 그리고 이걸 증여했어요. 보유한 다음에 증여를 했어. 근데 부인에게 증여를 했어요. 뭐 자식한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보유한 날로부터 부인이 3년 후에 팔았어. 자, 부인이 보유한 건 3년이지만 남편이 5년 이내에 판 거니까 남편이 보유한 이 보유 2년도 합해서 5년 보유한 걸로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을 때 5년 보유한 거니까 더 공제를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3년보다도 더. 자,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공제되는 비율이 어떻게 되냐? 자, 공제되는 비율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냐? 바로 양도 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 공제를 해준다는 얘기는 양도 차익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양도 차익을. 자, 그러면 양도 차익에 대해서 그 공제율을 곱해주면 공제액이 나오는 거예요.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공제액을 곱해줘요. 자, 공제율, 장기보유 특별 공제율을 곱해준데, 이 공제율이 일반적인 경우에는 3년부터 따져갖고 대부분 10%에서 30%까지 10년 이상 보유하면 30%인 거예요. 이 기준 가만히 보면 연도, 보유 연도에다가 곱하기 3을 곱해주면 돼. 자, 3년이면 9%인데 이때는 1 반을 해서 10년이고 4년이면은 3, 4, 12% 5년이면 3, 5, 15, 15% 계산도 편해요. 6년 이상 7년 미만이죠. 3년 18% 7년이면 21% 8년이면 24% 9년이면 27% 10년 넘어가거나 10년이면 30%였다. 아주 계산하기 편해요. 처음 것만 3, 3은 9 에이 우수리 올려 10% 그래서 10%부터 30%인 거예요. 그러면 1세대 1주택도 똑같겠죠. 양도차 1세대 1주택을 양도할 때 그 양도 차익이 발생하면 그 양도 차익 곱하기 공제율인데 1세대 1주택은 더 편해요. 그냥 보유한 연도가 있을 거야. 연수에다가 8% 곱해주면 돼. 그러면 2년까지는 의미가 없고 3년 미만은 의미가 없으니까 3년부터 해당해요. 그러면 3, 8이 24. 자, 24%부터 자, 10년까지니까 8년 곱하기 8% 하면은 10년이면 10 곱하기 8이죠. 그럼 80%. 즉 24%부터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혜택이냐면 여러분 한번 계산을 해보자고요. 자, 이거 양도 차익이 내가 처음부터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 차익 10년을 보유했다면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 1세대 1주택자로서 10년 보유했다면 그리고 뭐 2년 이상 거주했다면 뭐예요? 비과세 되잖아. 비과세. 근데 선생님 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인데 왜 넣었어요? 넣은 이유가 있어. 1세대 1주택자로서 비과세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누구들이에요? 고가주택. 이거 떠올리면 정말 공부 잘하는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기억력이 아주 좋구나. 고가주택 주택 건물하고 부수 토지 합해서 9억 원을 초과하면 이건 고가주택이 돼서 그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그 사람들 아니 한 30년 살아서 집이라고는 딸랑 한 채 있는데 그거 양도했다고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다 적용을 시키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80%까지 감면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80%까지. 이제 감이 오죠? 이래서 1세대 1주택자 고가주택 중에 노인들을 위해서 만든 규정이에요. 그 집 한 채 딸린 거 그걸 재산으로 갖고 있긴 하지만 사실 재산 아니야. 쓰는 거지 그냥. 젊어서 집 한 채 샀어. 근데 운 좋게 강남에서 개발이 돼갖고 비싸졌어. 그 사람도 그 집 가서 어디 가면 그냥 살던 데서 살 뿐이에요. 그래서 이 규정을 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들 거. 그럼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 차익 계산하고 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어떻게 되냐. 그게 핵심이에요. 자, 1세대 1주택 요거 때문에. 자, 그걸 보자고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하는데 이 고가주택. 자, 고가주택 9억 원 초과하는 주택입니다. 9억 원이면 그럼 고가주택 아니에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바로 받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자, 고가주택이에요. 자,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라고 그랬어요. 지금 부호건 초과. 자, 고가주택의 양도 차이. 고가주택의 양도 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고가주택의 양도 차익은 일반 양도 차익이 있어요. 일반 양도 차익, 이 양도 차익 곱하기 이 사람이 양도한 가액이 있어. 양도한 가액, 양도가액, 양도가액에다가 9억 원 초과하는 것만 내는 거니까 이 양도가액에서 9억 원을 빼주면 돼요. 양도가액이 9억 원이면 제로야. 그래서 차익도 제로가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 그래서 9억 원 초과분만.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계산해 보자고요. 실제 양도가액이 10억이야. 필요경비가 9억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10억이니까 고가주택에 해당이 되죠? 자, 계산해 보자고요. 고가주택 지금 10억짜리 계산해 보면 양도차익이 10억에서 9억을 빼면 얼마야? 1억이 1억. 자, 1억. 그러면 이 1억이 다 양도차익이냐? 그건 아니죠. 9억 원 이하 부분은 양도차익에서 계산을 안 해줘. 공제를 해줘야 되니까 곱하기 양도가액이 지금 10억이야. 10억. 실장 10억. 자, 이 10억에서 고가주택 기준금액 9억을 빼주면 자, 1억 곱하기 10분의 1이죠. 뭐 얼마? 실제는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이 1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1천만 원. 자, 이렇게 1천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어떻게 되냐? 고가주택의 1세대 1주택자야. 지금 이 사람이. 그래서 10년을 보유했다고 칩시다. 10년을 보유했어. 해당 연수에 곱해주면 돼요. 5년이면 5, 8, 4씩. 5년이면은 40% 공제해주면 되고 10년이면 8%니까 80% 공제를 해주면 되는데 과연 그건 어떻게 공제해놔? 자, 고가주택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자, 고가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자, 먼저 일반적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 있어요. 일반적인 장기보유 특별공제 곱하기 나머지 건 똑같아. 그대로 들어와 이 공식이. 자, 일반적인 장기보유 특별 공제는 지금 자, 얼마예요 지금? 일반적인 걸 계산하니까 양도 차익이 지금 1억이었잖아. 자, 1억. 자, 아까 1억. 자, 그러면 일반적인 장기보유 특별공제 1억 곱하기 80%잖아요. 80%. 이렇게 되고, 자, 이렇게 되고, 곱하기, 요 계산하면 똑같아요. 요건 똑같으니까 10분의 1. 10분의 1. 그러면 원래 일반적인 양도 차익에 대한 계산을 하면은 80%니까 공제액이 10분의 8. 8천만 원을 공제받는 거예요. 공제받는데, 그거에 10분의 1로 줄어들어. 즉, 800만 원. 많이 줄어들었네요. 지금 많이 주관이죠. 왜냐하면 실제 이 사람이 그 양도차익이 1천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계산할 때 그 중에 800을 빼주니까 양도차익은 1천만 원이고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800만 원이고 빼주면 양도소득 금액은 200만 원인 거예요. 200만 원. 200만 원. 자, 그럼 보자고요. 200만 원. 양도소득 과세 표준은 뭐냐면 자, 이렇게 양도소득 금액이 나왔어요. 양도소득 금액이. 그럼 이 양도 소득 금액에서 빼줘요. 양도소득 기본공제라는 걸 빼줘. 기본공제 빼줘요. 그러면 뭐가 나온다? 양도소득 과세 표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본공제라는 게 연간 소득별로 250만 원을 공제해요. 지금 이 1세대 1주택자 10년 이상 보유한 사람이 다른 거 양도한 건 없다고 가정을 하면 이 250에서 200만원, 양도소득 200만원에서 뭐 얼마큼 공제해 준다고? 250만원을 공제해 주니까 이 사람은 실제 소득이 얼마 양도소득이? 마이너스 50만원이야. 자, 부호가 마이너스로 나오면 소득이 없는 걸로 보는 거야. 영원이야. 이 사람은 양도세 낸다, 안 낸다? 안 내는 거예요. 안 내는 거야. 그러나 신고는 해야지. 내는 게 없어도 신고는 하는 거예요. 신고는 반드시. 내는 게 없다고 신고 안 하면, 가산세 물어요. 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이제 질문이 들어와요. 당연히. 자, 그걸 보자고요. 양도소득 기본공제. 자, 지금부터 하나씩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보기 전에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알면 양도소득 과세 대상을 또 봐야 돼. 과세 대상 크게 4개 있었죠. 첫 번째, 부동산. 그래서 토지하고 건축물. 두 번째, 부동산
관한 권리 기억나세요? 좀 놔줘야 되는데. 자, 부동산에 관한 권리 해서 세 가지 있었죠. 첫 번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걸로 해서 아토게 해주고,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들어주세요. 아파트 당첨권, 토지 상환채권, 계약금만 지불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주택 청약 예금 증서, 공유시민 매립 허가권, 요거. 두 번째는 지상권, 세 번째는 전세권 플러스 등기된 임차권. 이거 기억나세요? 여기 기억이 나줘야 되는데. 자, 그러면 요게 있었고, 세 번째. 아까 양도소득 금액에서 그 특별 공제하는 거는 부동산만 해결이 된 거예요. 요거만 해당이 되는 거였고, 지금 기본 공제는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써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주식이 있었죠. 주식 등이라고. 주식. 그리고 네 번째는 기타 자산이라고 있었어요. 기타 자산. 자, 이렇게 있는데 1번, 2번, 4번. 자, 요렇게만 지금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요렇게 합쳐서 양도한 걸로 연간 따졌을 때 기본 공제 250만 원 해준다는 얘기예요. 연간. 그리고 주식만 따로 250만 원. 주식만 별도로. 그러니까 양도소득 금액이 나왔는데 500만 원 나왔어. 자, 500만 원. 이 500만 원이 예를 들어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양도하고 나서 500만 원이면 250만 원만 공제받아서 250만 원에 대한 거에서 세율을 곱해주면서 세액이 나오는데, 주식까지 예를 들어서 이게 1번, 2번, 4번을 합한 게 250. 주식이 250이라면 각각 250만 원씩 연도별로 해당 과세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양도한 양도소득이 500만 원인데, 250만 원은 부동산에 걸린 기타 자산에 거기서 나왔고, 나머지 250은 주식에서 나왔다면 각각 250만 원씩 마이너스가 되니까 이 사람은 양도소득 과세 표준이 얼마다? 제로가 되는 겁니다. 제로. 역시 신고하고 납부해야 돼. 신고하고 납부는 해야 된다. 0원이라도 신고는 해야 된다는 거야. 0원이라도. 마이너스가 나와도. 근데 이게 이 500만 원이 주식은 없어. 1번, 2번, 4번이 500만 원이라면 마이너스 250에서 이 250만 원이 바로 양도소득 과세 표준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양도소득 과세 표준에다가 양도소득 세율이 있을 거예요. 세율을 곱하면 이게 우리가 납부해야 될 세액이 되는 거예요. 이 세액 신고하고 만약에 이게 농지라면 감면 받으면 감면 퍼센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퍼센트만큼 내면 돼요. 농지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이 양도소득 세율 곱한 세액에 대해서 2억 원까지도 감면해줘. 농지를 대투했을 때는 2억까지 감면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무척 많이 감면해 주는 거예요. 2억 원까지도. 양도했을 때 실제 양도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양도한 차익, 이익을 갖고 따지는 거예요. 양도소득이라는 건요. 만약에 양도를 했는데 내가 실제 양도한 가격이 5억인데 내가 이거 취득할 때 6억이 들어갔어. 필요경비가. 그러면 마이너스 1억이잖아요. 이때도 신고를 해야 돼. 신고를 하는데 마이너스 1억에 대해서 계산을 다 해. 그럼 세금 낼 게 없죠. 마이너스가 다 제로로 처리가 되니까. 그래도 신고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손해를 봤어도. 그러나 손해가 났을 때는 세금 납부할 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신고는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반드시 해야 된다. 자, 오늘은 양도소득 금액. 양도소득 금액은 바로 양도 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한 금액을 뺀 금액이었고, 그렇게 나온 양도소득 금액에서 그 각 자산별로 연간 250만 원씩 양도소득 기본공제 빼주면은 양도소득 과세 표준이 나옵니다. 자, 다음 시간에 그 뒷부분을 배우기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